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주경야독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뜻이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낮에는 경작을 한다. 낮에 농사 짓고 밤에 공부하는, 하루를 빡세게 사는, 하루 일과를 표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뭐 옛날에는 이게 대단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엄청 특이한 일이 아닐 정도로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느닷없이 왜 그 입시 채널에서 주경야독을 데리고 오셨냐? 뭐가 있냐? 자, 최근에 재미있는 포털에 뉴스가 떠서 제가 한번 봤는데, 로스쿨, 야간 로스쿨이 생긴다고 합니다. 로스쿨이 뭔지 아시죠? 법정대학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를 치면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됐었으나, 요즘은 반드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마쳐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죠. 이게 이제 뭐라고 됐냐면, 좀 전문화 시켜보자, 다양을 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이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죠. 야, 등록금이 대학원인데 엄청 비싸잖아. 한 1,500만 원 하거든요, 1년에 등록비만. 그러니까 야, 1,000만 원 되는 대학교 사립 등록금도 엄청 비싼데 얘는 돈 없으면 못 간다. 그리고 시험이 쉬운 게 아니니까 3년 동안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귀족 학교 아니야, 이런 약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이 당시 후보일 때 공약으로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 주경야독을 할 수 있게끔 직딩들, 즉 30, 40대의 직장인들도 밤에 시간을 내서 로스쿨을 다니게 하는 코스를 만들면 어때? 라는 공약을 내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걸 추진을 하는데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다 하고 슬슬 이제 연구 단계, 논의 단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서민 로스쿨. 야,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은 대학원 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다. 그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게 좀 해줘라 라는 식의 별칭으로 서민 로스쿨, 일종의 야간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로스쿨 공부를 병행한다 라고 돼 있고 야간반이다 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문턱이 낮아지는 제 표현을 썼습니다만, 입구는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는데 로스쿨 정원이 좀 정해져 있고 변호사 시험도 뽑는 인원이 1,000명 안팎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문, 나가는 문은 결국은 좁아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죠. 즉 합격률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을 살펴보면 왜 귀족학교라고 그러냐면 평균 1,4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학기에 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높은 학비 부담이 좀 되죠. 그리고 일과 병행 시도 부담이 가능하고,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3년 내내 공부한 학생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기회의 공평함은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취지는 굉장히 좋죠. 오, 그래. 공평한 기회, 좀 더 많은 기회, 문을 좀 열어주고 문턱을 낮추자, 굉장히 좋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실제로 로스쿨만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현재 5년 동안 5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수까지 가능한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생보다는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하는 확률의 비율이 7, 80%, 심지어는 서울대 같은 경우 거의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로스쿨을만 다니는 친구들에도 불구하고 재수나 삼수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실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시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정원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25개 학교에 2,000명 정원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늘려야 되거든요. 늘린다라는 얘기는 야간반, 주간반이 아닌 야간반으로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기득권층도 있을 거고 이미 어렵게 로스쿨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불리한 정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 지방에 있는 로스쿨이 굉장히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도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거고, 많은 인원을 배정을 받은 서울 쪽 경기권,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이 조금 더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변시낭인, 시험 다 떨어지고 이도저도 아닌 나이만 먹은 변시낭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합격률도 낮아지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53% 정도의 평균 합격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합격률은 실은 점점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 로스쿨 인원이 똑같이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상이한 인원인데, 아무래도 머리수 많은 로스쿨에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을 할 건데 이 합격률이
초기에는 87%였다가 57, 54, 53%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오수까지 가능하다니까요. 재수생이 적체가 되는데 여기에 야간 로스쿨까지 생기면 응시자는 늘어나니까 응시자 대비 합격률 비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문턱을 좀 낮추고 이 입학 기회를 좀 확대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된다면 말이죠. 자, 변호사 합격률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면 87.1%로 시작했던 게 올해로 12회차가 됐는데 50%대로 합격률이 낮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체 평균 합격률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편차는 심합니다. 50% 이상이 한 절반, 50% 미만이 또 절반 정도 됩니다. 25개 중에서. 그래서 수도권 지방 양극화, 정원 학교별로 다르니까 쏠림 현상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도권은 말입니다.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그럼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뭐 하냐면 몇 퍼센트 정도는 동네 학생을 뽑으라고 지역인지 할당 퍼센트가 정해져 있죠. 적어도 전체 인원을 할당 받는 데서도 약간 유불리가 적용하는데 그 중에 일정 퍼센트를 동네 학생을 뽑다 보면 실제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지방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똘똘하고 괜찮은 친구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재도전을 하는 소스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뺏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반발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 같은 거 보면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53%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합격률을 탑5를 하게 되면 서울대, 고려대, 연대, 중대, 서강대 정도가 합격률로도 지방이 없죠. 조금 내려가면 경북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경북대는 서울대 다음으로 연고대랑 같이 120명 정도 인원을 할당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인원을 할당받은 학교도 합격률로 따져버리면 탑5 안에 들기 어려울 정도로 이쪽에 지방에 있는 학교랑 서울에 있는 학교의 합격률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뉴스에 조금씩 댓글로 달리거나 의견이 좀 제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변호사나 의사 요즘에 인기 있는 직종이긴 하지만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다양한 채널로 만든다는 건 찬성한다라는 의미에서 뉴스가 재미있는 거라서 내용 한번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